네, 세일즈맨의 죽음 두 번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태경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망치지 안녕하세요. 않으셨습니다. 네. 나이스. 네. 저희가 1부에서는 어떤 얘기를 나눴었죠? 네, 1부에서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밤에 잠들고 내일 아침에 가족의 빅데이가 될 것이다. 아버지는 본사로 하여 좀 더 덜 피곤하고 집에 좀 더 많이 있을 수 있도록 딜을 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아들은 네, 사업 미천을 마련해 오겠다. 그렇죠. 엄청난 계획이 있다. 내일 그 돈을 꾸러 갈 것이다. 하고 이제 각자 미션 컴플리트 한 다음에 레스토랑에서 만나서 축배를 들자 계획을 세우고 해피하게 잠이 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막이 시작되죠. 다음날 아침이에요, 바로. 근데 차례차례 가족의 꿈이 깨집니다. 빌게이츠. 네. 아버지 윌리, 주인공 윌리 로먼은 뉴욕 본사로 갑니다. 사장님을 만나는데 딜은커녕 36년 동안 근무를 했거든요. 그 회사에서 이제 해고를 당해요. 좀 저도 말이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좀 땡깡을 피워요. 그죠. 나 여기서 일할 거예요. 나 힘들어요. 일하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제가 당신의 이런 아버지를 알아요. 맞습니다. 결국엔 해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아니라 비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갔더니 예전 직장 보스는 자기를 기억도 못해요. 그리고 비프 역시 얘도 되게 뭔가 문제가 많은 게, 자기가 여태까지 그 사람 밑에서 세일즈맨으로 일하고 있다라고 혼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알고 보니까. 세일즈맨의 쪼수. 그렇죠. 당연히 모르죠. 그렇죠. 네. 뭐 만나지도 못하고 오히려 만년비를 하나 책상에서 훔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새 부자가 자리에서 만나요. 여기서 해피도 되게 좀 헛발질을 하는 게, 아니 그냥 뭐 이걸 어떻게 둘러댈 거예요. 근데 해피라는 이 둘째 아들은 좀 철이 없는 느낌이 있죠. 그렇죠. 네. 아들 이 형 보고 잘 됐다고 하라고. 막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철이 든 걸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계속 좀 더 거짓말을 유도합니다. 아버지한테 막 지가 수습할 것도 아니면서 아버지 뭐 일이 잘 됐어요. 형이 무슨 일을 하고 왔나 보세요. 들어보세요. 걸작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식사 자리가 이제 개판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또 아버지도 되게 좀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못 믿어온 딱 그 모습을 보여가지고 아들이 조금이라도 그래서 비프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만나러 갔는데요. 하자마자 그래서 어땠니? 막 이렇게 네. 계속 말 사이를 끼어들고, 그리고 조금 뭐라 하면 내가 너 그래서 안 될 줄 알았다 뭐. 넌 그게 문제야. 약간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그 자리가 파국이 나고 결국엔 우리 모두 이 세 부자가 다 실패를 했다라는 게 밝혀지니까 또 한청 환각 증세가 심해집니다. 그리고 얘기 중간중간에 뭐 바람을 폈어요. 네. 이거 너무 외근이 잦다 보니까 보스턴까지 가가지고 바람을 핀 거예요. 그 여자도 좀 환각으로 나오고, 어렸을 적에 이 비프가 망하기 시작한 그 단초 학점 F 받아가지고 네. 진학이 물거품 된 그 순간 어린 시절들을 막 회상을 합니다. 환청 환각으로 막 들려요. 근데 더 개판인 거는 그런 되게 시달리는 아버지를 두고 이 두 아들이 떠나요. 데이트하러. 그렇죠. 진짜 네. 뭔지를 모르겠어요. 네. 미국식이죠. 진짜 그 자리 데리고 와요. 아버지 뭐 여자친구 아니고 방금 만난 여자애인데 네. 이쁘죠? 뭐 이런 네. 식으로 우리 같이 놀아요. 아빠도 네. 소개해줄게요. 네. 그러다가 안 되니까 그래서 놀러 가요. 음, 그 사람들이랑. 참. 그러고 나중에 아직 24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 집으로 다 모이니까 아버지는 먼저 와 있고 어머니는 당연히 화가 났죠. 그렇죠. 아니 너 어떻게 아버지를 두고, 너네는 이렇게 힘든 아버지를 두고 괴로워하는 아버지를 두고 떠나니? 이러면서 되게 화가 나고, 아버지는 또 아버지 나름대로 일이 다 안 됐구나, 나 어떡하지? 하다가 되게 좀 불길하게 뭐라 그러죠? 보험금 이야기를 좀 네. 혼자 꺼냅니다. 혼자라기보다는 환청 속에서 등장하는 벤이라는 아저씨랑 막 아저씨가 뭐 그때 형. 나랑 일했으면, 형이군요. 네. 형이랑 막 그때 나랑 일했으면은 뭐 괜찮았다. 그러다가 뭐 보험금 뭐 $15,000면 뭐 괜찮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차를 타고 나가서 자동차 사고를 위장한 자살을 하고 끝납니다. 네. 그리고 레퀴엠, 장례식과 장례식 끝난 직후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린다가 되게 절절하게 이야기를 하죠. 잠깐 읊어드리면은, 미안해요, 여보. 울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네요. 왜 그런 짓을 했어요? 난 울 수가 없어. 당신이 그냥 출장 간 것 같기만 해요. 윌리, 눈물이 나오지 않아요.
왜 그랬어요? 여보, 오늘 주택 할부금을 다 갚았어요. 그런데 이제 집에는 아무도 없어요. 이제 우리는 빚진 것도 없이 자유로운데. 자유롭다고요. 자유. 이렇게 끝이 납니다. 네, 진짜 운수 좋은 날이네요. 네. 저는 이런 얘기 쭉 들으시면 알겠지만 대체 이런 이 사단이 난 이유는 뭘까요? 누구의 책임 때문에 아니면 어떤 책임 때문에 이게 저희가 또 책임론을 좀 물어야 그렇죠.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누구의 책임인 것 같으세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이 가족의 비극이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이 가족은 저는 약간 윌리가 제일 잘못이 크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윌리가 돈 말고도 다른 것들을 좀 더 중요시했다면 과연 이 책의 결말도 이렇게 끝났을까? 다른 거라면 뭐 예를 들면 세일즈맨으로서 집에 필요한 돈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닌 가족끼리의 시간을 보내거나 그 책에 보면은 윌리는 비록 세일즈맨이 되었지만 그 밖에 농장의 삶을 약간 그리워하는 장면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들과 같이 함께한 그 순간도 중요하고 그 아들이 미식축구 선수로서 꼭 그렇게 성공하지 않고 고등학교도 졸업 안 해도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도 중요시하게 되면 다른 결말이 일어났을 것 같은데 자살 말고. 저는 이 회사의 회장님 하워드의 아버지가 가장 큰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본사로 보내줬어도 당연히 순환근무를 해야죠. 어떻게 아. 36년 동안 세일즈맨을 합니까? 엄청 현실적이시네요. 현실적으로. 네. 한국에서였다면 일어날 수 없는 죽음이었겠죠. 이게 한 부서에 36년 동안 하기는 쉽지 않은 건가요? 그렇죠. 네, 저는 전문직이 아닌 이상 그렇죠. 네, 그러기 저는 쉽지 않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36년 적어도 10년 했으면은 이 강산이 3번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바꿔줄 수도 있었을 텐데. 새로운 해석이네요. 네. 그럼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로맨스 정은 저는 좀 이렇게 구조 탓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현대 사회다. 네, 현대 사회가 잘못했다. 이 현대 사회 구조, 이 미국 이 대통령이 잘못했다. 이때 경제대공황 맞잖아요. 네. 이런 사회가 잘못한 거고 사회 속에서 개인들이 얼마나 이렇게 나약한가, 얼마나 서로 이렇게 남 탓을 하면서 물어뜯는가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샌들러 씨는요? 저도 뭔가 윌리 같아서 다른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거는 아버지가 되어서 혹은 부모가 되어서 집을 어떻게 꾸려가느냐에 많은 잘못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일단 너무 일만 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은 문제였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프를 키우는 과정에서 비프가 이렇게 클 수밖에 없도록 한 것도 어쨌든 문제는 거기에 있었던 거 부모의 양육 방식이 잘못했죠. 있었던 거고 네. 그런데 저는 갑자기 드는 생각은 그래서 부모가 그걸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웰 하지 못했어요. 그거는 문제일 수는 있어도 잘못일까요? 전 그게 좀 갑자기 드는 생각이에요. 그쵸. 한때 되게 사회를 울렸던 응팔에 나도 부모는 처음이라라는 한동일 씨의 네. 대사 있잖아요. 그 대사가 그땐 그렇게 감동적이었다가 요새 물론 이제 그것도 뭐 커뮤니티 바이 커뮤니티인데 이렇게 제가 또 제가 베푸는 카톡 친구 이렇게 읽을 거리 쫙 많잖아요. 네. 거기 이렇게 댓글들을 보다 보면은 저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아니 지가 못 키울 거면은 나치를 말했어야 된다. 되게 시니컬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걸 보면서도 맞는 말이겠다 싶으면서도 지금 드는 생각은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잘못은 있어도 그걸 이 사람의 죄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아니 누가 나는 이제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어. 난 책임감 짱짱이야. 이러고 누가 가정을 이룹니까? 그렇죠. 네. 뭔가 그런 생각? 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네. 죄일까요? 저는 죄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저도 어쨌든 요즘에는 뭐 부모 교육 이런 것도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네. 부모도 배워야 한다.
애들 잘 가르쳐야 된다는 네. 말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되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냥 사랑으로 기르는 분들. 근데 그런 거는 저는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그쵸. 그니까요. 네, 방금 어떤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을 다해서 가르친 건데 그게 잘못된 거는 사실 어떻게 죄를 물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 이런 식으로 뭐 레슨도 많고 책도 많고 네. 오히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죠. 네. 아니 이렇게 배울 게 많은데 노력하지 않는 건 잘못이 아니냐 죄가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을까 싶네요. 또 모르겠어요. 정답은 없는 것 같네요. 진짜 네. 어렵네요. 근데 또 그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보면은 그 네. 오은영 박사가 거의 100%거든요. 네, 근데 거의 다 애들이 잘못된 거는 이제 부모님이 훈육을 어. 잘못한 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건 맞는데, 네, 뭐 그런 아닌 평범한 그냥 가정에서의 이런 불화 같은 거는 네.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도덕적으로 봤을 때 비프는 도벽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아들의 도벽을 그대로 방치한 거는 윤리적으로 봤을 그렇죠. 땐 그 그런 건 잘못됐죠. 윤리의 네. 잘못이 아닌가. 죄를 물을 수도 있다.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네. 그렇죠. 네. 네, 이거에 이어서 저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 비프가 회사에 갔다가 성과를 못 이루고 만년필을 훔치잖아요. 근데 이 장면을 굳이 작가가 왜 넣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뭐 만년필을 훔쳐서 뭘 어떻게 한다 이런 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전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저는 이 비프가 도벽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도벽이 생긴 게 어렸을 때 이제 윌리가 이제 도벽을 한 비프를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뭐 남자답네 잘했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훈육을 한 결과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약간 작가는 전 아서 밀러는 이 작품에서 세일즈맨 윌리가 잘못했다고 좀 말하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윌리가 더 잘못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비프가 만년필을 훔치는 장면을 넣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만년필을 훔치는 장면이 약간 다시 한번 10년 전에 공을 훔쳤을 때 그거를 다시 한번 윌리가 비프에게 훈육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같은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 기회를 한 번 더 준다. 네, 한 번 더. 그때 서로 아. 간 솔직해질 수 있을까라고 마지막 인생에 주어진 그들의 기회 의도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제가 네. 또 다른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이제 저희가 아까부터 이제 가장 얘기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이제 맞아요. 본격적으로 이제 가장 얘기를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우리나라에서나 어디서나 이 미국적인 감성이나 어디서나 한 집안의 가장이라는 역할을 누가 이렇게 부여를 하잖아요. 네, 뭐 암묵적으로 다들 동의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런 가장이 대체 뭐길래 왜 꼭 가장이 있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네. 이 윌리가 부담감을 느끼는 것도 어쨌든 가장으로서의 부담감이었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가장으로서의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이 가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근데 가장의 뜻이 뭔지 한번 되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음, 왜냐면 가정을 이끄는 사람이라고 저는 가장 이러면 한국말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가장을 미국 영어로 바꾸는 단어가 뭘까 하면은 딱히 떠오르지가 않아요. 저 태경 씨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네. 태경 씨 좀 미국에 사셨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그 미국에서도 이런 가장이라는 그 개념 네. 같은 게 있나요? 없어요. 어. 저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냥 뭐 working mom, working dad 약간 이런 식으로 나뉘지. 진짜 가장이 영어로 한번 네이버 영어 사전 쳐보고 싶네요. 뭐라고 나올지. 가장을 국어 사전에 치면은 이렇게 나와요. 1번 뜻이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것까지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고 봐요. 네. 네. 아니 뭐 당연히 맞벌이가 흔하진 않았으니까 과거에 한 사람의 수입이 가구 수입이었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까지는 전 되게 자연스러운. 네. 아니 당장 내가 수입을 가져오지 않으면 이 집이 무너지는데 그거는 당연히 굳이 가장이란 말이 없더라도 거기서 발생하는 부담감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저는 이 소설에서는 딱 거기에서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국어 사전의 두 번째 뜻은 남편을 달리 이르는 말. 한국적인 의미네. 한국적인 의미. 일교사상이 네, 그렇습니다.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일을 안 하고 아내가 돈을 벌어와요. 그러면 아내가 가장인 거죠. 네. 전 여기까지의 가장 개념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경제적인 거라고 네. 생각하시는 거네요. 음. 가장의 역할은.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러면은 어쨌든 경제력이 그렇게 한 명만 있으면은 그 사람이 의사결정권이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아니라고는 생각은 네. 하겠지. 말은 그렇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네. 가능할까요? 참 근데 이게 보면은 메뉴도 사주는 사람이 결정을 하는 편도 많고 또 주주총회 같은 거 가면은 지분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힘이 있죠. 힘이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거를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만약에 그냥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건 받는 건 내가 당연한 거야. 내 권리 주장할 수 있어라고 하면 되는데 어쨌든 경제력 앞에서는 내가 어쨌든 내가 안 하니까 스스로 이렇게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저도 아까 챈들러 씨가 말한 것처럼 그 가장의 개념은 오케이인데 또 한국에서 그냥 한국인으로서 한국의 사회에서의 가장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가장이라는 게 조금 그런 의사결정의 주도자? 의사결정의 주도자. 저는 그렇게 생각이 음. 들었거든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뭐 부모님 같이 일하셔요. 근데 아버지가 더 의사결정을 많이 하시는 편이거든요. 그런 거 보면 또 아빠가 가장인 것 같기도 하고 의사결정을 더 많이 한다는 뜻의 가장.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인 것 같아요. 근데 집안의 방향이 좀 아버지 말씀에 따라서 정해지는. 네 그런 쪽이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꼭 가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해요. 네, 그러면 책 밖으로 나와 보겠습니다. 책 밖으로 나와 보면은 저희가 이 책이 다시금 소설이 아니라 희곡이었다라는 점을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이 얘기는 꼭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세일즈맨에 나오는 여러 배역들 중에 내가 가장 맡아보고 싶은 역 혹은 제일 잘할 수 있겠다 싶은 역 저는 해피입니다. 해피. 해피요? 네. 어? 왜냐면은 예쁜 여자를 만나고 싶어서. 뭐 그런 거 이거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런 타입보다는 네. 일단은 이 윌리 노먼의 집 구성원의 그런 형태가 저희 집이랑 똑같거든요. 아버지, 형, 저, 엄마 이렇게. 아. 그래서 저는 딱 그 해피의 감정이 뭔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어. 이 둘째 아들이라서 이 비프가 첫사랑이잖아요. 부모님한테는. 아 네네. 그래서 모든 뭐 장남의 부담감을 다 몰빵하고 해피는 좀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하지만 부모님의 관심 받고 싶어가지고 저 살 빠졌어요. 이런 거 계속 말하고 어. 저 살 좀 빠진 것 같아요. 이런 거 물어보거나 아니면 저게 막 옆에서 뭐라도 하면 한마디 끼고 싶어하는 그런 강아지 같은 애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저희 집도 저는 어렸을 때 이런 거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해피 같은 아. 감정을. 아, 그래요? 네. 어쨌든 형이 우선이고 형이 먼저 뭐 해야지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거고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둘째의 서러움을 제가 잘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해피 역할을 잘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이름도 해피예요? 그죠? 의도했을까요? 반대죠. 네. 의도했을까요, 정말? 네. 약간 강아지 이름 같기도 하고. 어, 해피가. 그러네요. 네. 어. 그다음 태경 씨는 어떤 역할을 한번? 저는 버나드가 되고 싶습니다. 그 찰리의 아들. 네네. 그 이유는 F 맞았대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진짜 버나드가 윌리 가족이 잘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그렇죠. 비프가 뭐 윌리에게 했던 말, 윌리가 린다에게 소리 지를 때 이럴 때 그러시지 말지. 왜 그랬어? 아닌데 이러지 않으면은 맞아. 뭐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약간 그걸 중재할 수 있었던 역인 버나드를 한번 맡고 싶습니다. 네, 저 논의는 하워드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하워드가 분량이 적어요. 많이 안 외워도 되죠. 그리고 현실적이요.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좀 와닿는 말 중에가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야. 딱 그게 있었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싸가지 없고 잔인해요. 냉정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음.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챈들러 씨. 저는 해피. 해피? 왜요? 해피가 인기가 많네요. 저 원래 해피할 생각이 없었는데 방금 태경 씨 말 듣고 깨달았어요. 왜요? 여- 여자. 이쁜 배우와 내가 그래서 합을 얼굴이 맞추는- 빨개지셨는데요? 합을 상상 맞출 수 중이에요. 있겠구나. 책 갈. 피.
네, 그러면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 아마도 인상 깊었던 대사가 되겠죠. 네. 희곡이니까 꼽아 봅시다. 먼저 태경 씨. 네, 제가 뽑은 인상 깊었던 문장은 23쪽에 고작 2주짜리 휴가를 위해 1년 중 50주를 죽어라 고생하는 거지 라는 것을 꼽았습니다. 공감하셔서 그런 네, 건가요? 굉장히 공감해서 네. 꼽았고요. 또 2주짜리 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것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3일을 받아도 2주처럼 여행을 한 것 같은 마음가짐을 갖는 게 아무래도 이 세상과 타협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160페이지에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봤어요. 일하고 먹고 앉아서 담배 한 대를 피우는 그런 시간들을요. 이게 이제 비프가 한 말인데 이게 과연 비프가 정말 하고 싶은 걸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심을 하게 됐다. 네, 그러니까 이게 대출에 실패하고 만년필 훔쳐 나오면서 나는 드는 생각인데 그 셀러리맨들을 보면서 비프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비프는 사실 이런 셀러리맨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맞아요. 어떤 목장에서 뛰어놀고 싶고 어떤 소들을 키우고 싶어하고 이런 성향이었는데 부모들의 부담감, 기대감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런 헛된 꿈을 꾸고 지내다가 보니까 이게 진짜 가장 사랑하는 거로 착각을 했던 이 비프의 모습이 너무 불쌍해서 네, 저는 이 문장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75쪽의 윌리의 대사입니다. 그리고 같은 소리는 하지 마. 는 애들이나 쓰는 말이야. 15,000달러 얻으러 오는 사람은 라고 말하지 않는 법이야. 저는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왜 뽑으셨어요? 네, 너무 저는 완전 공감했거든요. 제 모든 네. 문장을 로 시작합니다. 대화 속에서. 이게 너무 싫어서 네. 최대한 안 해보려고 막 주문을 할 때 뭐 뭘로 하시겠습니까 고객님 하면은 저는 항상 이러거든요. 그거조차 싫어서 너무 단면적인 거지만 그거조차 싫어서 일부러 막 가끔 진짜 의식하고 뭐 드시겠습니까 하면은 저는요 뭐 이렇게 일부러라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이 어는 진짜 그죠. 네. 너무 격공이에요. 저도 정말 격공합니다. 스스로 라고 하는 저 모습을 보면서 윌리가 이렇게 말해줄 것 같아요. 저도 많은 분들이 근데 이런 어를 그죠. 습관적으로. 네, 그렇죠. 네, 저는 128페이지의 윌리의 대사입니다. 난 해고당했고 뭔가 조그만 좋은 소식이라도 들고 들어가 너희 어머니에게 얘기해주고 싶다. 이제 저희도 집 밖에서 있는 뭐 힘든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회사가 됐든 친구 관계가 됐든 뭐 그런 거. 근데 저도 옛날에 집에 들어가면은 엄마 나 어때서 너무 속상했어. 뭐 했어. 저는 감정을 표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엄마가 그럼 뭐 격려는 해주죠. 근데 들어가면은 뭔가 저의 안 좋은 얘기보다 엄마 저 오늘 잘 다녀왔어요. 오늘 뭐 어땠는데 어땠어요. 뭔가 좋은 얘기를 해주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저는 자식으로서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 결혼을 한다면 제 배우자한테는 더 저의 약한 모습보다는 뭐 좋은 모습을 더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이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책임감의 일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장이 인상 깊었습니다. 네. 연남동 수선집. 네, 이 책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한번 수선해보는 연남동 수선집입니다. 저는 먼저 린다, 윌리의 아내죠. 맞벌이를 하게 됩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비프와 해피를 키우는데 부족함이 없는 돈으로 이제 윌리는 예전처럼 돈을 벌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적어줍니다. 아이들이 바른 길로 자라도록 인도하는 것으로 윌리의 생각이 옮겨지고요. 비프는 F학점을 받았지만 윌리의 격려에 재수강하여 무사히 수학시험을 통과합니다. 풋볼리그에서도 MVP를 받아서 비프 가정은 행복하게 됩니다. 입니다. 평화주의자. 동화 같네요. 이랬으면 상 못 받았을걸요. 초연도 못했어요. 네. 그다음 저는 이 마지막 장면인데 이제 도로를 이제 질주하잖아요. 네. 근데 이내 차가 말썽을 부리고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죽고 싶어도 제대로 못 죽는 이런 셀러리맨을 완전 비극의 끝까지 한번 몰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 세계관에서는 영원히 고통받는 게 더 현실적이고 아마 그랬다면 더 뭔가 사람들이
공연을 보고 나서 아 진짜 충격. 네 이런 그지 같은 세상 하면서 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수선해 보고 싶습니다. 네, 태경 씨는 저는 윌리가 떠나가기 마지막 전까지 그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린다에 대해서 뭔가 찰리와의 로맨스한 그런 씬을 넣으면 어떨까. 안 그러면 린다가 너무 불쌍해요. 네, 불쌍하죠. 바람을 핀 남편을 존경하고 아들들과의 사이를 회복시키려고 했던 그 린다가 바람을 맞바람으로. 네 저는 그 그것이 스타킹 만지작거리는 게 저는 네. 너무 짠하죠. 짠했거든요. 네. 아, 다른 여자한테는 막 스타킹 사주면서. 맞아. 근데 그때 당시 스타킹이 되게 비쌌나 보네요. 이건 알 수 있는 근데 이걸 됐어요. 꿈에서 신기도 하나요? 그거는 저도 처음 듣고 원래 좀 우리 나가면은 라이터로 조금 지지면은 그게 더 이상 안 나간다면서요, 우리. 네 근데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러네요. 뭐 방직 기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아서 스타킹이 대공황 네, 시대였으니까 어려웠을 수도 있겠네요. 네. 챈들러 씨는 저는 그냥 딱히 어떤 곳을 꼽은 건 아니고 좀 환청 파트가 많다. 읽긴 했지만 힘들었으니까 그렇죠. 이거 좀 힘들죠. 줄이자. 네. 그 어린 버나드가 와서 F 맞았대요 하는 장면만 남기고 꽤 많은 부분을 생략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실제로 뭐 무대로 보면은 뭐 조명으로 뭐 처리하거나 그렇죠. 네. 뭐 어떻게 했겠죠. 음. 네. 네. 이제 한 줄 평과 별점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좀 기대가 되는데 먼저 챈들러 씨. 매일 어디선가 또 하나의 집이 죽는다. 5점 만점에 4점입니다. 네. 그다음 태경 씨. 저는 각자의 방식으로 그들은 가족을 지키려는 노력을 했지 않았을까 3점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노니 씨. 네, 돈으로는 메꿀 수 없는 윌리의 이기심. 5점 만점에 2.5점입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접니다. 유통기한 100년짜리 통조림. 별점은 5점 만점에 3.5점입니다. 오늘은 뭐 무난했네요. 네, 무난했네요. 한 중간 정도 네. 되겠네요. 네. 노니님은 그럼 2.5점 주면 이 책을 비추천하신다는 건가요? 저는 이 책을 그러니까 희곡을 읽는 것보다 가서 공연으로 보면은 더 감동을 받고 여운이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글의 목적은 공연을 위한 거니까 네. 그렇게 보는 게 소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코너입니다. 오늘 알림장 누군가요? 네, 챈들러입니다. 술은 마셨지만 취하진 않았다. 얌전히 친구의 동네를 걷는 그 몇 분 사이에 지갑을 떨어뜨린 모양이다. 택시를 탔는데 주머니에 지갑이 없다. 자켓에 달려있는 모든 주머니를 3번씩 확인해보고 바지 주머니까지 확인을 한 뒤에야 지갑에 현금이 얼마가 있었는지 무슨 카드가 들어있었는지 머리를 굴렸다. 하지만 도저히 지갑 안쪽에 친구들의 증명사진과 함께 몇 장의 메모를 끼워놨는데 기억이 안 난다. 어떤 비밀번호를 써놓진 않았으리라 믿기로 했다. 이런 날도 있는 걸까 하기에는 선물 받은 지갑이란 사실을 깨달았다. 집에 도착해 맥주를 한 캔 더 마신 뒤에야 잠이 들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지갑을 주었다며 찾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찾으러 오라고 집 주소를 알려주신 아저씨는 수면 바지를 입고 있었다. 고마운 마음에 사가지고 간 카스테라를 한사코 거절하시던 아저씨께 억지로라도 카스테라를 떠넘기고 나왔다. 이튿날 후 길거리에 10,000원짜리 한 장이 떨어져 있었다. 늦은 밤이었고 아무도 보는 사람은 없었지만 차마 주울 수가 없었다. 운명의 여신은 인간과 관계를 맺으면서 결코 거래를 청산하는 법이 없다고 누가 그랬기 때문이다. 네, 이 도리안 그레이의 그렇죠. 저번 주. 멘트네요. 네. 어쨌든 지갑 찾으셨다니 다행이네요. 전화가 온 건가요? 지갑을? 네. 아니요. 카드사에서 심지어. 아. 제가 거기 제 연락처가 없거든요. 그러게요. 명함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그래서 이 친구가
하나카드를 쓰는 사람이구나. 이 친구의 신분증을 보고 하나카드에 전화를 해서 이 사람이 지갑을 잃어버렸네요 해서 하나카드에서 저한테 전화를 준 거예요. 이 사람이 제보를 해줬다고. 와, 야, 요즘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돈이 없어진진 몰라도 안에 뭐 들어가 있던 사진 같은 건 그대로 다 있었나요? 돈이 없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가니까 여기 막 12,000원이랑 100원짜리도 하나 있던데 다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너무나 좋으신 분이었네요. 어메이징했습니다. 근데 궁금한 카스테라를 사가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너무 뭘 사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전화를 받았는데 좀 아저씨 같아요. 네. 이게 차라리 제 또래면 기프티콘을 썼는데 기프티콘을 드렸는데 너무 애매한 거예요. 제가 뭐 그런 식으로 뭔가를 들고 간 적은 병문안 갈 때 벨몬트 그 주스 네. 사간 게 다니까. 근데 그건 너무 좀 올드하고 그 접점이 카스테라. 네, 접점인 카스테라로. 괜찮았네요. 네. 만약 노니 씨라면 어떤 거 들고 가셨을 것 같나요? 저였으면은 롤케이크 빵 같은 종류를 사가시네요. 왜죠? 호불호가 좀 덜 갈리고 아, 그 파리바게트에 12,000원이랑 맞아요. 한 10,000원짜리 있어요. 정확히 저도 11,000원이었어요. 적당한 네, 가격에. 적당한 가격대네요. 네. 네. 있어 보이고 네.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라서. 네. 네, 이제 이 에피소드 마무리할 시간인데 오늘 태경 씨 나오신 소감이 궁금하네요. 너무 아쉬워요. 맨 처음에 긴장돼가지고 제대로 얘기를 못 나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 이렇게 책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신선한 생각들, 관점들을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네. 문학 작품을 자주 접해볼까 합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나와주세요. 네, 그럼 영광이죠. 우리 모두 느꼈죠. 아니요. 네, 1초의 망설임. 네. 우리 모두 느꼈습니다. 네. 아닙니다. 또 게스트분한테 챈들러 씨가 공식적으로 하는 네. 질문이 있는데 아, 한번 그래요? 들어보고 싶네요. 자, 오늘 녹음을 하시면서 네. 자, 이 팟캐스트 문학소년단의 네. 최고의 미덕은 이들이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란 무엇일까? 아, 뭐 1번 뭐 지식, 네. 2번 교양, 뭐 3번 재미, 뭐 4번 뭐 힐링, 네. 5번 섹시. 뭐 듣기 4번을 뽑으라는 저는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사실 몇 개 에피소드를 들어봤는데 네. 뭔가 책에 대해서도 지식을 느낄 수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오. 약간 잘못 들으신 거예요. 아니, 그 책의 전반적인 줄거리 뭐 이런 거를 짧게나마 알 수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뭔가 제가 개인적인 관계를 여기 나온 MC분들과 쌓아가는 느낌이랄까? 중간에 평소에 하시던 생각 같은 것들 말씀해 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들어보면은 약간 이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약간 몹쓸 사람이구나. 나는 걸러야겠다. 그런 말씀 안 들었는데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도 꽤 다행이네요. 네, 정말 재밌었어요. 근데 네. 너무 시간이 짧아서 아쉽네요.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아무튼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영광입니다. 네. 그다음 저희 다음 주에 읽을 책은 뭔가요? 네, 저희 다음 주에 읽을 책은 박완서 작가의 그 남자네 집입니다. 네. 오랜만에 여자 작가죠? 네. 어쩌다 보니 저희가 지금 라인업이 계속 지금 그렇게 됐는데 오랜만에 이 박완서 또 한국 문학의 대들보 아니겠습니까? 네. 박완서 작가의 그 남자네 집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인사 나눌 텐데 네. 태경 씨가 이제 친구랑 아니 노니 씨랑 네. 친구시니까 네. 일단 헤어져 있다가 집에 갈 때 네. 인사를 어떻게 건네시는 편인가요? 그냥 담백하게. 잘 가. 잘 또 가? 보자. 잘 잘 가. 네. 또 보자. 가 잘 가 또 보자로 할까요? 알겠습니다. 네. 이거 하나. 그렇게 하는 건가요? 네. 원래 그렇게 해요. 근데 존칭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네, 아무 사실 오늘 반말을 해서 하셔도 네, 그럼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네. 같이 하나, 합동으로? 네. 하나, 하나, 둘, 셋. 잘 가. 또 보자. 네.